영화평론가 안치홍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화 내 말 좀 들어줘는 현대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인 고독과 소통 불능을 정면으로 다룬다. 인간을 분석하려 하기보다는 묘사하고자 하는 감독과 배우가 모자이크를 짜맞추듯 그려낸 놀라운 캐릭터 타임지를 통해 오히려 관계 속에서 점점 소진되어 가는 현대인의 초상을 발견하게 된다. 마이클 리 감독의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사실적인 캐릭터 묘사는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본원적 고독과 그에 따른 소통의 고통을 정신분석학 보고서처럼 탐구한다. 방어기제로서 직설화법. 거침없는 직설화법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과 부딪히지만 남모를 불안과 외로움을 안고 있는 중년의 주부. 만성 편두통, 치통, 근육통, 복통을 호소하며 동식물에 대한 공포, 수면장애, 불안장애 증상을 보인다.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 무성의한 남편과 아들의 태도에 더욱 화가 치민다. 한없이 가라앉는 날이면 이불 안을 벗어나지 못한다. 영화 보도자료에 적힌 주인공 펜지, 마리안 장바티스트에 관한 설명이다. 주변 모든 사람과 충돌을 일으키는 펜지의 직설적인 언행이 설명을 보면 성격 문제라기보다 심리적 불안정에서 기인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은 방어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의 발현으로 보인다. 방어기제는 개인이 현실에 적응하며 겪는 심리적 갈등이나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 전략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펜지의 대화와 행동 방식은 내면에 쌓인 불안과 고통을 외부로 투사하고 공격적인 언어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동식물에 대한 공포가 암시하듯 외부 세계의 두려움을 느끼는 그녀가 타인과 관계에서 오히려 거침없이 험한 말을 쏟아내는 것은 반동형성, 리액션 포메이션을 염두에 둔 캐릭터 설정일 수 있다. 반동형성은 수용하기 어려운 충동이나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그와 정반대되는 태도나 행동을 의식적으로 드러내는 방어기제의 하나이다. 펜지는 사실 타인과 깊은 관계를 원하지만 겉으론 반대로 관계를 거부하고 상대를 밀어내는 행위를 통해 혹시 모를 관계의 상처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펜지의 거친 직설화법은 고독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가시돋친 보호막으로 그녀 내면에 자리한 연약함과 불안을 표출하는 역설적 증표란 해석이 가능할 법하다. 비명에 가까운 소통의 역설. 펜지의 말을 직설화법으로 규정하는데 직설적이라는 형용사는 미흡해 보인다. 화용론은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과 의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의미를 연구하는 분야다. 펜지의 대화 방식은 화용론의 주요 학자인 폴 그라이스의 협력의 원리, 코아퍼레이티브 프린서퍼를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위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라이스의 대화의 경률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4가지 경률을 준수하며 대화를 이어간다. 펜지는 양의 경률, 적절한 양의 정보를 제공, 질의 경률, 진실을 말함, 관계의 경률, 관련성 있는 내용을 말함, 태도의 경률, 명료하고 간결하게 말함으로 정의한 그라이스의 4가지 경률을 거의 모두 위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의 말이 본질적으로 아마 대화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상대와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의 대화라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쌓인 고통과 불안을 외부로 터뜨리는 비명에 가깝다. 상대방에게 그녀의 말은 무의미하거나 관련성이 없거나 심지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느껴진다. 상대와 대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고통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절실한 욕구의 발산이다. 이 절실함이 상대방과 거리를 좁히기보다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정반대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비명의 대화는 반동 형성과 닮은 듯하지만 비명을 반동 리액션과 달리 해석할 수도 있어 보인다. 즉 비명이란 것이 그녀가 겪는 내면의 고통을 밖으로 표출하는 창구라는 점에서 대화와 다른 범주의 성찰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펜지가 실제 환자가 아니고 영화가 다큐멘터리가 아니기에 더 이상 이러한 논의가 불필요해 보이나 영화에서 그녀가 비대화의 형식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음은 확인된다. 치유의 가능성. 펜지와 그녀의 동생 샨텔 미셸 오스틴의 가족은 펜지가 부부와 아들로 구성된 흔한 형태의 가정이고 샨텔이 모녀만으로 이루어진 한부모 가정이라는 외형적 차이를 보인다. 영화에서는 두 가족 중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가정이 소통이 더 잘 되고 더 행복하다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영화적 설정이나 인상 비평이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는 느낌에도 불구하고 두 자매의 행복과 불행을 가족 구성의 차이에서 비롯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외향적 조건보다는 관계의 질과 소통 방식의 차이가 주요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펜지는 남편과 아들이 있음에도 정서적 호응과 애착이 부재한 관계에 갇혀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가 주장한 순수관계의 부재로 보아도 좋겠다.
기든스는 전통적인 결혼이 외부의 사회적 압력에 의해 유지되었던 것과 달리 현대의 순수관계는 낭만적 사랑을 넘어 상호 합의와 만족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 사랑을 추구한다고 설명한다. 낭만적 사랑이 운명적 만남과 같은 초월적인 이상의 기초에 평생을 함께할 유일한 상대를 찾는 보기에 따라 강박적 개념이었다면, 합리적 사랑은 관계 그 자체의 질과 만족에 초점을 맞춘다. 혼자 늙는 것이 두려워 결혼했다는 펜지의 고백은 펜지 부부의 관계가 낭만적 사랑의 이상도, 합리적 사랑의 실용적인 공리도 충족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상호 만족과 애착을 기반으로 형성되어야 할 관계가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사랑 바깥의 동기에서 시작되었기에 결국 정서적으로 고립되는 위기를 초래한다. 반면 샨텔은 두 딸과 서로를 포용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는 건강한 관계망을 통해 행복과 안정감을 얻는다. 샨텔의 결혼이 어땠는지는 설명이 없지만 적어도 언니와 달리 결혼에서 비롯한 관계의 질곡에선 벗어나 있다. 영화 속 한 장면은 펜지 부부의 관계를 단적으로 묘사한다. 히키코모리 같던 아들이 어머니의 날을 맞아 펜지에게 꽃을 선물하고 펜지가 동식물에 대한 기피를 잠시 벗어던지고 고마움을 표하는 순간은 가족 간 화해와 소통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러나 펜지가 식탁에 꽃병에다 꽂아놓은 그 꽃을 남편이 무심히 정원에다 던져버리는 장면은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서로에게 본원적 고독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관계는 간단한 노력만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깊은 단절을 뜻하며, 노력의 반복된 실패로 각자의 고립과 소외가 더욱 심화하게 된다. 본원적 고독에 잠식당한 관계의 모습은 영화의 엔딩에서 정점에 이른다. 남편이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집에 돌아와 고통스럽게 앉아있지만 펜지는 관객의 예상과 달리 행동한다. 이 장면은 무관심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르는 사이라도 할 법한 의례적인 행위가 가까운 사이에서 불가능해지는 어떤 지경을 영화는 그린다. 오랜 세월 쌓인 관계 불능의 역사는 이제 더는 즉각적인 감정 반응조차 일으키지 못하는 무덤과 같은 상태를 만들어낸다. 냉혹하고 불편한 관계의 진실을 마주하는 슬픈 각성의 장면일까? 둘이 함께 있지만 각자 혼자인 상태가 이들의 최종적인 현실이라는 이야기일까? 하드 트루스. 내 말 좀 들어줘라는 한국어 제목은 영화 속 펜지의 절규를 직관적으로 전달하지만 원제인 하드 트루스가 더욱 광범위하고 심오한 의미를 내포한다. 하드 트루스는 펜지 가족 구성원들이 펜지의 고통에 대해, 그리고 자신들 간의 단절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가리킨다. 또한 펜지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고독과 불안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존적 진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영화는 소통에 실패해 불행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드 트루스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받으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어 타인에게 비명을 지르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담아낸 우화이다. 마이클 리 감독은 펜지라는 인물을 통해 타인과 함께하지만 타인과 연결되지 못하는 실존적 고립의 문제를 보여주며, 그 해답은 결국 스스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영화는 냉혹한 결말 속에서도 관계를 지향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을 놓치지 않는다. 어머니의 날 선물로 꽃을 전했던 아들이 히키코모리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듯한 장면으로 엔딩 무렵을 장식한다. 가족 내에서 비명과 침묵으로만 존재한 소통 방식과 자발적 유폐의 틀을 깨고 어쨌든 인간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본질적인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족을 굳이 붙인다. 사랑의 운명이 인간에게 주어지기라도 한 듯 비록 순수 관계가 드물고 관계 불능의 상태가 바보짓의 반복 속에 이어질지라도 새로운 관계를 향한 시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한 인간의 운명적이고 본질적인 욕망을 성찰한다.